이번 실험에서는 태양전지를 사용하는데요. 태양전지는 작은 충격이나 구부림에도 쉽게 파손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태양전지의 앞면과 뒷면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뒷면에는 태양전지의 전압과 플러스 마이너스 극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 볼까요? 전등을 켜고 태양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표시된 부분에 각각 발광 다이오드의 긴 쪽과 짧은 쪽을 연결합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는데요. 어떻게 건전지 없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태양전지가 과연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흡수되면 자유로이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생기고 전자들이 극성에 따라 이동해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장치가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답니다. 자, 그럼 태양전지 하나로 어느 정도의 전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태양전지에 디지털 멀티미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압은 약 3.2V, 전류는 약 20.0mA가 나오네요. 측정된 값으로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구해볼까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위 변환에 주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태양전지 한 개에서 발생한 전력은 약 0.064W가 된답니다. 이번엔 태양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약 6.4V, 전류는 약 19.0mA가 나오네요. 다음은 태양전지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볼 텐데요. 전압은 약 9.6V, 전류는 약 18.7mA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태양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약 3.2V, 전류는 약 39.6mA가 나오네요. 다음은 태양전지 3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면 전압은 약 3.2V, 전류는 약 59.9mA가 나옴을 알 수 있답니다. 측정된 전압과 전류의 값으로 각각 전력을 계산해 볼까요?
실험 결과 태양전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직렬 연결의 경우 전압이 증가하고 전류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 병렬 연결의 경우는 전압은 거의 일정하고 전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렬이든 병렬이든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인 전력량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태양전지와 지평면 사이의 각을 다르게 하여 각각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고 전력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와 지평면 사이의 각도가 0도일 때 전압은 약 3.2V, 전류는 약 19.3mA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태양전지와 지평면 사이의 각도가 45도일 때 전압은 약 3.2V, 전류는 약 14.0mA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와 지평면 사이의 각도가 90도일 때를 살펴보면 전압은 약 2.9V, 전류는 약 4.9mA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 태양전지와 지평면이 나란할 때, 다시 말해 빛이 태양전지의 수직으로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전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직렬 연결이든 병렬 연결이든 상관없이 여러 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햇빛이 태양전지에 수직으로 들어오게끔 설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는 계속 변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게끔 태양전지를 움직여주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식수 부족, 질병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을 끼울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을 뚫는 도구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험은 날씨가 화창하고 햇빛이 잘 비춰지는 곳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먼저 페트병 A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페트병 B에도 물을 채운 후 세제를 적당량 넣어줍니다. 그 다음 페트병을 끼울 종이 상자의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의 크기는 페트병의 굵기보다 약간 작은 게 적당합니다. 페트병을 끼울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을 때 무리하게 힘을 주어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페트병과 상자가 준비되었다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조도 측정기로 밝기를 측정할 때는 상자 안의 한쪽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우선 페트병 전구를 설치하지 않은 박스 안에서의 밝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세제를 넣지 않은 페트병을 사용하여 밝기를 측정합니다. 이때 페트병의 3분의 1은 상자 밖으로 나오게 하고 3분의 2는 상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실험 결과 상자 안의 밝기가 3럭스에서 238럭스로 밝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제를 넣은 페트병을 끼우고 상자 안의 밝기를 측정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전 실험에 비해 더 밝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병의 둥근 부분이 태양빛을 굴절시켜 빛을 모읍니다. 페트병으로 모인 빛은 페트병의 물속에서 굴절되어 병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페트병 주변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집니다. 페트병에 세제를 넣게 되면 페트병의 둥근 부분으로 태양빛이 들어온 후 그 빛이 물속의 세제 알갱이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산란이 일어납니다. 세제가 없이 물만 있을 때보다 상자 안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트병 전구는 약 55에서 60W 전구와 비슷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기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도 없기 때문에 햇빛만 있다면 전기가 없어도 실내를 밝게 밝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가 제시한 중간기술이란 용어에서 시작된 적정기술은 지역 공동체의 환경, 문화 등의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